맞이하여 시민 및 언론인들과 소통의장을 넓히고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께 힘내시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 가지 주제를 세 가지 방향을 좀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종시의회 역할과 운영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향, 그리고 세 번째 집행부와 관련한 세종시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운영 방향,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종시의회 역할과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선언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2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핵심 요소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47개 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고 생활권별 각종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인구도 39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성장해 오는데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기반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그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를 비롯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계속 수도권에 남아있어 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등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올 한 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 발전 상징 도시로서의 세종을 완성해 가기 위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행정수도 완성의 한 축인 국회 세종서당 건립을 구체화한 국회 세종서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39만 세종 시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 요구했던 사항이 현실화된 만큼 이제는 지난해에 이어 대통령 세종심실 설치의 구체적 이행과 함께 국회 세종서당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 및 건립 조속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 및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국회타운 및 디지털 미디어 단지 조성, 세종법원 설치 등의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회 차원의 결의안, 건의안 등을 채택하여 대통령실, 국회, 중앙행정기관에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필요하다면 4개 충청권 광역시도의 힘을 모아 대통령,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구체화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족기능 확충의 핵심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우수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확보와 정주 인구 확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자체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께서 추진하려는 경제 자유교육 지정과 글로벌 창업 빌리지 조성 등 자족기능 확충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고 미흡한 부분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KTX 세종역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세계대학 분기대회 성공적 개최 등과 같은 자족기능 확충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 세종시 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주민조례 발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법률의 유인 범위를 넘을 수 없는 조례 재정권의 한계와 입법활동 보좌 인력의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부재 등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인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은 강하고 의회의 권한은 약하게 설계된 현재의 제도로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 내 불균형적인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지방의회법 조속재정 촉구건의안과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이속 건의안 등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가결을 이끌어냈으며 의장협의회 정책사업비를 활용하여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의장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에 걸맞는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작년 한 해는 이러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초색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해로 삼겠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정책지원 인력 확대, 의정비 현실화, 의원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 등을 중심으로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적 의제를 만들고 이를 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안하여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부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집행부와 관련한 세종시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존재 이유와 본연의 역할은 시민 개개인을 대신하여 거대한 양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우리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거대한 집행기관에 맞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의회 구성원인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3년도에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의원님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및 타 기관과의 교류 및 연수를 확대 강화하고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원 연구 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의정 모니터단,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정책 간담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의원님들의 정책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정책지원관입니다. 6명에 대한 추가 채용을 완료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시화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직무교육 참여를 독려하여 여건 보장에 힘쓰겠으며 타시도 의회의 우수 사례에 대한 선진적 견학을 장려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일 잘하는 직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 정책 연수 기회 우선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원 스스로 직무 역량 향상에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는 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해 가자는 의미로 우리 시의회는 공존공영으로 정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존공영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이유는 의회의 기본 원칙과 기능인 민의 수렴,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협업에 충실하자는 취지이며, 또한 공존공영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해가고, 아울러 세종시에서는 신도심과 원도심, 도시와 농촌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실현해가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우리 시의회 운영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이러한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질문은 간담회 시작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세종시의회 운영 방향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협조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고자 하시는 언론인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지명된 언론인께서는 성명과 소속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 국장님. 신년 기자간담회인데요. 일반적으로 의장님이 행사를 한다면 각 운영위원장들이 전부 참석을 하는 게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들 대부분이 안 오셨어요. 이거는 의회 의원들, 위원장들과 의장님하고의 불협화음이 있는가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차피 신년 기자간담회니까 이제 시 같은 경우에 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는데 시의회도 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매년 쪽지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세울 때도 의원들 쪽지 예산을 세운 게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의 정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월 1회 진행하는 거고요. 작년 9월에 처음 했고 12월에 했고요. 금년도 이제 23년도 1월에 3번째로 하게 됩니다. 의장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의원들에게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의장 기자간담회에 상임위원장들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꼭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의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불참했다고 해서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좀 공유해서 관심 있는 상임위원장 또 의원님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업무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시즌은 지금 준비하고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는 그래 아닙니까? 시에서는 현재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곡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들었고요. 우리 시의회도 15일 이전까지
시의회 사무처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년이 됐기 때문에 조직의 업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의회 사무처도 원만히 또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쪽지 예산 좀 구체적으로 질문 좀. 집행부에서 원래 세우지 않은 예산을 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필요에 따라서 넣거나 삭감하는 형태죠. 그래서 원래 집행부에 올라온 그 예산 원안은 없으나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집행부에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 예산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오더라도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은 의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또는 자료를 의회에 보낸 이후에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또 느껴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긴밀히 논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현재 법상 구조이긴 합니다. 다만 바람직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의 편성 단계에서 반영을 해서 의회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쪽지 예산 자체가 위법하거나 불법한 건 아니고 다만 그런 것들은 좀 줄여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거 공개해 주실 수 있죠? 네. 올해 거 공개해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쪽지 예산